이번 시간에는 실생활 속에 어림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림을 올림이랑 버림이랑 반올림을 배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새롭게 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올림을 써야 되고 혹은 버림, 반올림을 써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왜 그 어림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70원짜리 책을 사고서 지폐로 책값을 내려고 하는데요. 내가 10,000원짜리 지폐만 들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될까요? 선생님, 10,000원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책주인 아저씨한테 혼나겠죠. 나머지 4,870원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거보다 물건을 살 때는 물건 가격보다는 적어도 더 많거나 같은 돈을 줘야만 우리가 혼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건 이제 만이 아니라 2만 단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14,870을 만으로 올린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올림을 쓴다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2만 원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1번에 2번입니다. 과수원에서 포도 586송이를 수확했대요. 그럼 포도를 10송이씩 상자에 담아서 포장할 건데 그럼 몇 송이까지 포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자에 10송이가 담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막 담다 보면은 아마 58상자 58번째 상자를 다 합쳐서 이제 580송이까지는 포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지금 6송이가 남았잖아요. 이거를 한 박스를 더 이용해서 포장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이 포도를 산 고객은 포도 지금 만든 요 농장에 굉장한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0개가 되지 않는 송이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버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버림을 쓰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80송이까지만 포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문제입니다. 팥을 2,500g을 사용해서 팥소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팥소라고 하는 건 이제 떡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뭐랄까 좀 부드러운 다 갈려진 그런 팥 고무릴 같은 게 되는 거죠. 네. 시장에서 팥을 근데 1,000g 단위로만 판다는데요. 그럼 팥을 최소 몇 그램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팥소를 만들려면 적어도 2,500이 필요한데 1,000g 단위로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0g 턱도 없이 모자라죠. 자, 다시 1,000g을 하나 더 사요. 그럼 2,000g이 되는데 역시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불량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남더라도 1,000g 하나 더 사서 3,000g을 만들어 놔야 쓰고 500g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0g은 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죠. 요건 경우는 올림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느 미술관 어린이 한 명의 입장료는 1,000원이에요. 그럼 6,500원으로 이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는 최대 몇 명일까요? 물어보는데요. 네, 어린이 한 명이 입장하는데 1,000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어린이 2명이 들어갈 때는 2,000원이 필요하겠죠? 쭉쭉쭉쭉 해서 6번째 어린이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총 6,000원까지 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7번째 어린이가 문제죠. 이 친구가 저 500원만 내고 들어갈게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미술관에서 잡혀서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언제나 돈이 모자라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6명만 들어가고 이렇게 500원만 내고 몰래 들어가려는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선의 모든 친구들은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운다는데요. 방울토마토의 키를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반올림을 하려면 그 밑에 아랫자리,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를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서의 방울토마토의 소수 첫째 자리는 8이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6cm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유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첫째 자리가 3이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71cm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서호 같은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가 5기 때문에 올려주게 되죠. 그렇다면 69cm 이렇게 반올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요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탕 378개를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런데 가 가게에서는 100개씩 묶음을 파는데 4,500원에 팔게 되고요. 나 가게 같은 경우에는 10개씩 묶음을 470원에 판답니다. 그러면 어느 가게에서 살 때 내가 내는 돈이 더 적은지 쓰고 그 이유를 써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100개씩 파는데 얼마라고요? 한 묶음에 4,500원씩 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10개씩 파는 대신에 이제 470원씩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필요한 사탕은 378개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 가서 일단 300개까지를 사고 아저씨 몰래 여기 뜯어서 78개만 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괜히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깔끔하게 400개를 사면 딱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봉지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하나에 10개씩 들었으니까 이것도 37묶음 하고 8개만 빼오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38봉지를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380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38봉지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거 4,500원, 한 봉지에 4,500원씩이라 그랬으니까 4봉지가 되면 총 얼마가 되는 건가요? 네, 18,000원을 주고 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당 470원이니까 이건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470 곱하기 38봉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선생님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7,86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378개만큼을 사기 위해서 더 돈을 적게 내는 곳은 18,000원인 가보다는 17,860원인 나가 더 돈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있겠죠.